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희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그저께 귀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참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외국에 가셔도 해장국을 좀 드십니까? 저는 주로 김치찌개를 좀 많이 합니다만은 예. 가끔 이제 해장국도 합니다. 1년에 얼마나 외국에 나가 계시죠? 작년의 경우는 12달 중에서 정확히 이제 4달을 나가 있었습니다. 어이구야. 대통령님 모시고 2달. 예. 제가 독자적으로 가는 게 2달. 예. 3일 한 번이니까 사실은 뭐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주 나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시겠습니다. 최혜진 씨. 네. 우리 장관님 잘 아시죠? 네, 당연하죠. 뉴스에서 가장 자주 뵙는 장관님들 중 한 분이라서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나라 최장수 장관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진짜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장관이 되셨고 역대 외교부 장관 중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장수 장관이세요. 제가 37번째 이제 장관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이번 신정부의 그 외교안보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관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직접 시행하면서 또 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거두절미하고 국민적인 관심사부터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최혜진 씨, 그 내용 좀 정리해 오셨죠? 네, 그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북한의 화물 운송 차단,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요. 금지 품목이 실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항공기나 선박의 이착륙과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대외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형 무기 수입과 북한산 광물 거래 등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북한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 내에 있는 북한 은행이 신규로 개설이 되는 지점을 금지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지점들조차 90일 이내 폐쇄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와 같은 그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요. 역대 유엔의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일단 그 장관님께서는 저와 같은 결의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예, 사실 뭐 저희야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제 현장에서 주도했던 이 사만타 파워 주 유엔 미국 대사 스스로 이번 결의안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더 넘어서 네.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 조적 조치가 아닌 결의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1990년에 침공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한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네. 막 그러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했던 것과 유사한 정도로 강력한 그런 결의를 채택했고 대개 한 7, 8개 정도의 분야를 타취하고 있습니다만 네. 설명하신 대로 아마 이러한 내용들은 항목수로만 52개 조항이고 부속서가 아닌 4개인데 네. 과거 3차 때가 가장 포괄적이었습니다. 예. 그때 37개 조항이었거든요. 예. 훨씬 넓고 그다음에 강도와 그다음에 그 질이라 그럴까요? 네. 포괄성 이런 면에서 정말 국제사회 전체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 일단 그 과정에서 그 러시아가 보여준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이 목리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그 외교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제가 라브로프 장관하고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벌써 3번을 만났고 또 이번에도 이제 미넨 안보위에서도 만났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했는데요. 네. 그 미넨에서 제가 얘기할 때도 이미 벌써 라브로프 장관은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네.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이번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얘기했던 부분은
아주 그 지금 미세한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제재 효과에는 사실상 영향을 거의 안 미치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예. 조금 러시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좀 고려해 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 효과 면에서는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문항과 큰 차이가 없다. 혹시 하지만 그 사전에 중국에 대한 관계에서처럼 네네. 러시아와 충분한 협의를 했었더라면 막판에 그처럼 시간을 끄는 일은 없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거는요. 예.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제 되게 하나의 그 좀 일종의 관행이 있습니다. 네. 되게 북한 문제는 중도 중에 중국이 주로 주도해서 네. 그걸 다른 이사국들이 존중을 하고 또 이런 북한 문제 이외의 중동 문제라든가 네.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북지역의 그런 이제 결의안은 주로 또 또 러시아가 또 주도하고 예. 그 나머지 이사국들은 존중을 하고 네. 이런 관행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래서 주로 한미 간에 공동으로 주도했던 결의안을 가지고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이랑 이제 협의를 주로 하고 네. 또 저희가 중국이랑 이제 협의를 네. 하고 이러한 한미 중 삼각구도하의 결의안이 추진이 됐었다. 네. 조금 이제 러시아가 아주 상세하게는 그 협의를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큰 틀에서는 이제 늘 동참을 해왔고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내용은 목리는 아니었다.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요구한 것이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이해관계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거요. 네. 물론 그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네. 글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장 그 북한의 노동자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근무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가져오는 그 송금 문제라든가 또 나진 합산 지역의 이제 그 공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예외로 갔을 때에 과연 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제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송금 문제는 유엔 안보리 이번 결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 안보리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인권이사회에서 제 연설의 3분의 1을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서 그러셨죠.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 그중에 또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그 임금 문제입니다. 네.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이제 북한 정부의 대부분 흘러 들어가서 네. 그 대량 파괴 무기 이제 개발과 그렇죠. 확산에 이것이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벌써 유엔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또 그것을 동참을 해서 문제점을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나머지 이제 그 러시아가 했던 뭐 이런 그 이제 항공유 같은 문제는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해외에 나갔을 때 그 특정 국가에서 그 항공유를 재구비 받는 것은 그것은 이때 그 일종의 인도적인 측면 그런 네. 측면에서 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은 이미 그 취항하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정비항로가 지금 한 4개 정도 있기 때문에 네. 큰 별 의미가 없고요. 나지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한러 간에 또 협의가 이제 가까운 시일에도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저희가 이번 조치 결의에 따라서 뭐 필요한 검토를 하고 또 이제 러시아 측과도 아마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또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그 첫 번째는 그 해외 노동자 문제인데요. 네. 그러면 해외 노동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인 그 외화 수입이 북한 정권에 직접적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 증거랄까요? 네. 좀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까? 뭐 저희가 특정 분야에더니 이제 어떻게 뭐 이제 북한 정부나 당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통계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만큼 번 돈이 네. 북한의 당, 정부, 군에 흘러 들어가겠구나 하는 거를 이미 되게 이제 상정을 하면서 네. 그 해당되는 길목을 다 차단해 버린 겁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그러한 그 우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북한 해외 노동자는 대개 뭐 작게는 한 이제 5만 5천에서 6만 명 잡는데 네. 1년에 한 뭐 2억 불 전후에서 이제 번다고들 흔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더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년에 금강산 개성공단에서 한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우리가 고용해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그런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북한이 이제 가용한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이제 뭐 한 수십억이라고 할 경우에 네.
그 중에 적지 않은 그런 이제 그 부분이 네. 이러한 해외 노동자에서 올 수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권 착취라는 측면에서도 예. 문제가 많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그 북한 인권 그 특별보고관이 네.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지난 2월 달에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EU가 이 문제를 강하게 네. 결의를 통해서 예.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낮은 핫산 지역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그 지역에 관한 봉쇄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셨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의 그런 이제 그런 결의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정부가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네. 이번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주요 국가들이 개별적인 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특히 지난 2월 10일 날, 2월 12일 날 미국에서 이제 의회에서 채택했던 그러한 그 독자적인 그 제재 법안은 안보리 결의 못지않게 예. 굉장히 그 효과가 큰 그런 그렇습니다.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EU에서 앞으로 할 것이고요. 예. 일본도 이제 그 북한을 기항했던 그런 선박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예. 아주 전례 없이 강한 조치를 예. 취했고 저희도 어떤 그런 동조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조치를 아마 네.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과연 중국이 북한의 그 자금줄을 확실하게 졸라맬 수가 있을까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처음에 안보리 결의가 이제 추진될 때에는 특히 1월 6일 날 핵실험 직후에는 정부에서 이 강력한 결의를 추진한다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랬죠. 상당히 비관적인 이제 분위기가 더 많았죠. 그랬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전례 없이 강한 결의가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바로 지난주에 우다웨이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네. 특별 대표라고 합니다만은 와가지고 저희 정부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저하고도 한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다웨이 대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중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예. 이행 문제에 있어서도 전면적이고 아주 성실하게 할 것이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도 된다. 이 얘기를 뭐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예.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를 뭐 이제 왕이 부장을 포함해서 네. 이 중국의 많은 그 고위인사들이 또 여러 나라 고위인사들을 만날 때 또 확인을 해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저희는 뭐 그렇게 될 것으로 또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그 관심사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 배치 예정으로 있다는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드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예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먼저 그 예정인 건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 금요일 날 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한 네. 공동 실무단에 관련된 약정을 이제 체결하고 네.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설명했을 때처럼 배치 가능성, 영어로 이제 뭐 viability 또는 네. feasibility 예.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실무단이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선 상세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어느 시점에 그런 결론을 이제 보고를 하겠죠. 그 보고를 이제 또 이제 양국 정부가 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말씀은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그것을 뭐 제가 뭐 이제 외교 당국자가 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안보 상황이니까 네. 나중에 이제 한미 국방 고위 당국에서 그런 이제 보고서를 받아본 후에 네. 아마 내 정부 내에서 뭐 심도 있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겠죠. 네. 네. 그래도 궁금해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정부가 뭐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예. 이러한 그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네. 또 주변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과 네. 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이게 우리는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또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걸 이제 반영하는 것이죠. 반영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검토 단계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반발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글쎄요,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의 어떤 그 외교에 관한 부분이 특히나 주한 중국 대사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었습니까? 주한 중국 대사의 그러한 발언, 뭐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그 추 대사께서 뭐 저희한테 설명해온 내용이라든가 또 북경에서 이제 중국 측 그 관련 관계자들이 설명해온 걸 보게 되면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발언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좀 정확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중국 측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기에 좀 그 관심과 또 우려를 표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아마 주한대사 차원에서 뭐 야당 대표를 찾아간 기회에 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희 그 생각을 전달을 했죠. 특히 이제 한중 관계가 그러한 그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영향을 크게 받는다든가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의 고인사들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중 관계가 지난 20여 년 전에 수교한 이래 가장 좋은 관계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다웨이 대표도 와가지고 뭐 여러 사람 만나면서 뭐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계속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 사안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그런 측면이 양국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중국은 그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시에 해결을 하자. 북핵 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입장도 그렇고 비핵화 논의부터 먼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왕이 부장이 이제 최근에 그런 병행 협상론을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가끔 하고 또 이제 뭐 저희나 또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이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지금 그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비핵화 문제, 우리 결의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과학적인 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쪽으로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가 가장 큰 우선순위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측은 그러나 이제 평화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얘기돼야 되는데 저희보다는 좀 그 빠른 시점에 그것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아마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명을 하는데 그 다 약이라는 것은 그 써야 될 그 시점이 있습니다. 강한 약을 쓸 때는 그런 강한 약을 쓸 시점이 있고 또 그 약효가 좀 어느 정도 이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약간 좀 그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9.19 공동성명에는 이제 평화체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평화 뭐 조약 얘기라는 분도 있고 평화 뭐 협정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과거에 무슨 이제 우리 참여정부 시대는 무슨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9.19 공동성명 당시에도 결국은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진전되고 나면 그러한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뭐 관계 정상화 문제라든가 경제협력 문제라든가 또 무슨 동북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뭐 평화 질서를 또 다자 간에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특정 이슈가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어느 하나만이 이제 지금 당장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이 비핵화 문제의 이 엄중성, 시급성,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희석할 수 있다.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제 취지에 따른다면은 예. 하여튼 지금 이 시점은 또 앞으로 상당 기간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저희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군요. 이자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입장이라고 저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요. 한 외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기 직전에 미국 간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 평화협정과 북한의 핵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미국이 했는데 이걸 북한이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간에는 그 주유엔 북한 대표부가 가끔 이제 하나의 그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뭐 전달할 거 있을 경우는 뭐 전달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바로 뭐 이틀 전에도 국무부 대변인 얘기하고 또 이번에 2주 전에 왔었던 러셀 동아태차가 뭐 얘기한 것처럼 비핵화 문제가 넘버원 우선순위다. 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메시지를 무슨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던 걸 떠나서 네. 그러한 문제를 북한한테 분명히 인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떤 채널이든 아니면 공개적인 네. 속상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 북한이 어떤 제안을 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미 양국의 예. 공조라든가 예. 국제사회의 결의를 예.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예. 된다. 저는 이 점을 강조시키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대목이요.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진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해서 평화협정과 핵 문제를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까?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번째는 그 북한 또한 항상 그 평화협정을 체결을 원해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북한이 미국의 그와 같은 제안을 왜 바로 거절을 하고 핵실험으로 들어갔을까의 대목인 건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장관님? 그 전에 평화협정을 미치게 제안했다는 것은 이제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보도가 그럼요. 오보였습니까?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그 평화 문제를 논의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아주 그 영어로 치면 서틀합니다. 비핵화가 항상 예. 비핵화가 항상 넘버원이다, 최우선순위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뭐 어떤 시점에서 이제 그런 그 평화 문제 같은 것이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여지를 이렇게 뭐 남겨두는 건 있습니다만은 네. 이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든 평화체제 문제든 이것이 동등한 입장이다. 이것은 결코 그 미국의 입장이 아닙니다. 예. 이번에 뭐 러셀 참모가 와서 아주 분명히 얘기했고 예. 바로 지난 금요일 미 국무부 대변인도 영어로 first and foremost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핵화 문제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또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안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실제 보도가 예.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미 행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그때 좀 필요한 조치를 취했죠. 예. 그러면 그런 제안이 정확하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북한이 거절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북한이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거절한다 안 한다 하는 정도를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며칠 전 그 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 또 뭐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것처럼 네. 계속 도발을 더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무슨 그쪽에서 어떤 대화의 진지한 그런 진지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나온 일련의 그런 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죠. 대비를 하고 우려가 있거든요. 되죠. 예. 그래서 어떤 무슨 뭐 평화 관련된 움직임이 앞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기만책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예. 이걸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그 적절히 뭐 그것이 9.19 공동성명과 관련된 뭐 육자회담의 틀 내에서건 네. 또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듯이 저보다 좁은 의미의 그건 핵심 해당사국 간에 네. 뭐 얘기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단 전제는 북한이 분명하게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네. 적절한 어떤 그 행동으로 예.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면은 그들의 의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뭐 대놓고 베끼드는 것처럼 뭐 비핵화 선언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뭔가 그 신호가 있을 때에 대화가 개시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은 좀 의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을까요? 100기를 들기를 기대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기준점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구체적인 거를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가장 중요한 이제 비교 사례가 지난 이제 몇 달 전에 아주 체결된 이란과 이란이요? 서방과의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네. 이란은 NPT를 탈퇴 안 했습니다. 북한 탈퇴를 했고요.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북한은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물론 서방의 경제 제재에 이제 약간 좀 불복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걸 천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길게는 1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협상을 해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협상문을 이제 도출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벌써 보십시오. 서방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듯이 지금 이란에 가가지고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북한도 만약에 이란과 같은 그런 이제 길을 선택한다면은 분명히 핵 포기를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있다,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어떤 교수는 그 시점이 북한의 그 NPT 복귀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NPT 복귀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겠죠. 예. 중요한 것은 복귀한다는 것은 NPT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이행한다는 것을 거죠. 전제로 하는 전제하는 것이죠. 거죠. 예. 또 IAEA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결정해서 탈퇴했지만 다시 복귀를 한다면 거기에 그 회원국에 걸맞는 조약의 당사국에 걸맞는 네. 행동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이 또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안보리의 제재는 추가적인 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다 이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뭐 추가적인 결의가 있을 때까지도 유효합니다만은 예. 이미 안보리 이번에 그 4차 결의 2270호는 대부분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제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헌장 25조에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때보다도 이제 강력하다고 얘기할 때 예. 단순히 내용이 강력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 이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법학을 하시니까 더 맞습니다. 다시 보시고. 근데 그 얼마 전에 우리 대표가 한 번도 유엔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그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북한의 회원국 자격까지 어떻게 뭐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우리 주 유엔 우리 오준 대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경우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유엔 역사상 네. 하여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금 북한처럼 4차에 걸친 핵실험하면서 4번 위반하고 네. 6차에 걸친 그런 장거리 나라가 실험을 없죠. 미사일 예. 실험을 통해서 또 위반하고 예.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북한이 분명히 서약을 했습니다. 준수하겠다고 했죠. 유엔 규정을. 앞으로 북한은 새로운 유엔 회원국으로서 네. 평화 애호국의 책임을 다하고 예. 유엔의 모든 의무를 다할 준수하겠다.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상습적인 범죄자처럼 네. 이런 모든 안보리 결의를 다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엄벌을 처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조항도 유엔 조항이 있습니까? 뭐 조항은 이제 제명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또 이제 자격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제명 자격 정지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그 단계까지 지금 우리가 뭐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그런 얘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유엔의 그 있는 회원국 중에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가 거론될 정도로 북한의 행태에 대한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강력한 이제 비판 여론이 있다. 예.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뭐 제명이라든가 자격 정지 같은 그 조치가. 글쎄요, 뭐 그걸 저희가 뭐 지금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비핵화의 길로 빨리 나서서 네. 행동으로 보이고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예.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군요. 네. 예. 즉답을 피하시는데. 나라마다 독자적인 제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뭐 구체적으로 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제재는 미국에서 최초로 특정국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네. 맞춤형으로 포괄적인 제재를 한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산발적으로 있었던 그 미국의 제재 내용을 집대성한 그런 이제 법안이죠. 네. 그리고 흔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2005년에 방코델타 아시아 BDA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있었죠? BDA에 대한 그런 이제 제재를 훨씬 넘는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은 예. 북한의 이제 금융망, 대외적인 그런 이제 그 금융망을 사실상 다 차단해버리는 그런 네.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하여튼 북한과 관련된 모든 그 길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 역사적인 그런 이제 법안이다. 일본은요? 말씀드렸습니다. 일본도 최근 한 달 전에 이제 그 몇 주 전에 이제 발표했을 때 북한을 이제 기항하고 일본에 오는 모든 선박들은 금지한다. 송금도 입항 금지한다. 제한을 했고요. 네, 송금도 제한하고요. 예. 이것도 그 전례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단서를 달거든요. 예. 뭐 몇 달 동안, 몇 달 안에 뭐 기항을 했던 선박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단서를 다는데 네. 아무런 단서 없이 북한을 뭐 그때 경유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점에서는 네.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틀 전에 EU도 네. 또 한 20여 개의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또 발표했거든요. 예. 그것도 일본 못지않게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 추가 제재에 관한 내용은 언제쯤이면 발표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갖고 있는 큰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 이번에 채택한 그 법안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아주 빠른 시기에 발표되지 않겠는가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조만간 그 한미 군사연합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격과 내용이 이전에 비해 볼 때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규모 면에서는 이제 곧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규모 면에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증강된 그런 것이다. 예. 또 이제 그 훈련의 그런 이제 뭐 강도도 크겠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이제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해서 한미 동맹의 이런 강력한 힘을 예. 아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도발을 하지 못하게끔 네.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미일 그 동맹의 형태로 네. 이제 모습이 갖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중국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균형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한반도의 이제 평화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러시아도 중요하죠. 다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중국은 항상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원치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은 이미 4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방어적인 훈련이다. 네. 특히 이번의 경우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그런 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하는 예. 그런 취지와도 부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혜진 씨. 네. 어쨌든 그 대북 결의가 유엔에서 채택이 되면서 네. 우리 가게를 찾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던가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죠? 네, 미래의 외교관이나 네. 미래의 정치가를 꿈꾸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그 친구들이 장관님께 외교 안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요. 화면으로 그 내용 담아왔죠? 네, 함께 보실까요?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참여정부 때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했을 때 북한에 대한 너무 강한 제재가 북한의 대화의 창구나 테러를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오히려 가속화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제재도 그때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혹은 그때와 지금의 제재와는 차이는 무엇이고 바라는 효과는 무엇인지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외교적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한국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남아공 핵 포기 사례와 이란 핵협상 타결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께서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장관님은 청년들의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 네. 그 미래의 우리나라 외교가 참 밝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외교부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한 우리 학생들인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1차, 2차, 3차 때에 우리가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과 이번 4차 때, 4차 핵실험 때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 직후에 밝히신 것처럼 저희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중대한 도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례 없이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들 15명을 다 전화하고 네. 또 민원에서 그중에 반 정도를 또 직접 만나고 예. 또 유엔에 가서 최초로 또 장관이 직접 유엔에 가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 15명을 다 만나고 네. 또 민원에서 가서 또 연설도 하고 거의 수십 회의 회담과 통화와 이런 걸 통해서 예. 이런 이제 저희 입장을 전달을 하고 지도했다는 특히 이제 말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만나고 네. 이 주한 대사원은 일주일에도 뭐 수시로 통화하고 전화하고 그러셨구나. 예. 24시간 하면서 저희의 안을 토대로 결의를 만들고 저희의 포지션 페이퍼를 유엔 회원국들한테 다 돌리고 네. 그런 것이 많이 이제 결의안에 반영이 됐던 그렇군요. 예. 아주 그러한 이제 아주 좀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강력한 결의가 채택이 되면 너무 이제 반발을 반발이 하지 하면서 않겠느냐 하는데 예. 이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좀 약간 퇴로를 많이 열어놓고 구멍을 좀 많이 만들어 놨더니 네. 결국 북한은 그 구멍으로 이리저리 이렇게 이제 방법을 마련해서 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고 예.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데까지 왔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번에 왔던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대표 스스로 네. 이제는 좀 그걸 다 막아야 되겠다. 중국 정부는 이제 고위층에서의 전략적인 결정을 통해서 중국말도 안 듣는 북한을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놔둘 수 없다. 네. 그래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한다. 예.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만 퇴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일본,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동참을 한 거거든요. 그 말씀은 북한이 굴복을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소한도 아프게 예. 이 뼈아프게 이번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려는 혹여라도 더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였던 거죠. 그래서 외교에도 그렇고 군사적인 수단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억지 외교라고 하거든요. 예. 또 군사적인 경우에는 이제 억지적인 그런 이제 또 그런 물리력이 될 거고요. 수단을 하고요. 예. 우선 이렇게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만에 하나 그것이 뭐 잘 안 될 경우는 또 저희가 또 다른 수단을 대응하는 수단을 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도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가하지 않게 되면 북한은 예. 유엔 안보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중국, 러시아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나오는 설명들을 그러면 보니까.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정부 성명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예. 우리 한국에 대해서 협박을 협박을 거고. 하고 예.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제 정권 스스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네. 그런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하지만 그 대화 가능성에 대한 건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육자회담 재개인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북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요구를 하고 있죠. 네. 러시아도 요구하는 것 같고요. 지난 3년 동안 참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도 코리안 포뮬라를 포함해서 제안을 좀 했고요. 탐색적 대화라는 제안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런 노력 또 저희의 이런 또 노력 또 미국의 노력이 이번에 이제 북한의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 가능성을 결코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자회담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네. 언젠가 예. 또 저희가 지금 요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먼저 만나서 어떻게 이제 이 핵 문제를 풀지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저희가 하나의 그 협력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이 세 나라가 합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례 없는 강력한 결의안도 나올 수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그럼 이러한 거를 계속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한번 계속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제안을 미국에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다웨이 그런 이제 우리 대표 왔을 때도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자도 좋고 5자도 좋고. 예. 그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 중국 또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조만간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뭐 언제 열린다 이런 측면보다는 예. 저희 육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제 지금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육자회담 재개 문제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예. 앞으로 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지 그런 전략을 한번 5자 간에도 좋고 네. 아니면 특히 한미중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한미중 3자 간에 해도 좋다. 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여러 나라와 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 일본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 위에서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또 묘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묘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위안부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본은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 문제를 이제 부정하신다는 말씀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럴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 말에 예. 한일 외교장관 간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제 합의를 했지 한의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양측 간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제 그 동의했던 아주 핵심적인 3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다음에 사죄와 반성을 이제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한다. 네.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이 설치하는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출연한다. 네. 바로 그 3번째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는 그 문제, 재단 네. 설립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은 그런 시점에 구체적으로 이 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이제 마음의 상처를 예.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밝힐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혜진 씨. 네. 우리 장관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오늘 실제로 만나뵈니까 워낙 소탈하셔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는데요. 요즘 외교력이 국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좀 더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국가 관계나 현안에 대해서 예.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아무튼 장관님 오늘 저희 해장국집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해장국집에서 각국의 그 외교부 장관들과 함께 네. 토론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 해봤는데요.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 3년 하다 보니까 예. 193개 외교장관 중에 한
반 이상이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퍼스트 네임을 부를 정도로 가까운 그렇군요. 친구들인데요. 예.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파티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해장국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번 건배해 볼까요? 예,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